현대전은 전자장비의 대결이라고도 하죠. 전자장비를 어떻게 차단하고 교란하느냐가 전장을 지배하는 핵심인 만큼 공군에서도 전자전기의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은 독립형 전자전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전자전 능력 향상에 주력하는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구독자 100만 달성에 힘을 한번 좀 세게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일본의 전자전 항공기라고 불릴 수 있는 기체는 오직 한 대뿐입니다. 이 유일무이한 전자전 항공기의 기체의 이름은 좀 화내는 것 같다. 이C-1. 이 이C-1은 중형 수송기 C-1을 전자전용으로 개조한 버전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YS-11E 그리고 한 대의 이C-1 전자전기를 도입했는데 이 기체들은 본격적인 전자전기라기보다는 훈련용이라는 명분으로 운용됐습니다. 즉 자위대가 보유한 각종 레이더 기지, 함정, 전투기 등이 전자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처럼 생긴 안테나 페어링, 즉 덮개가 기체 군데군데 있고 이C-1의 경우 기수에도 페어링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기수의 페어링 때문에 외관이 무슨 오리너구리 같이 생겼어요. 일본은 사실 이 기체들을 훈련 명목으로 도입은 했으나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는 전자전 기술을 독자 개발해서 확보하려는 목적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용이라고 해도 기체 자체의 전자전 성능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평가되는데요. 훈련에 참가하는 상대의 레이더를 실전에서처럼 교란해야 하니까 당연히 전자전 성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능이 괜찮다면 훈련기를 실전에 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있어요. 이게 YS-11E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식 여객기를 베이스로 만든 기체다 보니까 실전에서 전자전 투입을 하기에 좀 문제가 있고 이C-1의 경우는 제트 수송기를 베이스로 하기 제트기죠. 그래서 좀 빠르고 전자장비의 성능과 출력도 대폭 강화된 기체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운용하는 교란 장비, 즉 스탠드오프 제머로 운용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단 한 대뿐이다 보니까 실전 투입은 어렵죠. 그렇게 유일무이했던 이C-1은 올해를 끝으로 완전히 퇴역하긴 하지만 현재 후계 기종의 조달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C-1이 수송기인 C-1을 개조한 버전이라면 후계기는 C-2 수송기를 개조해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이지만 개발비로 약 83억엔을 책정했고요. 전과 달리 이번에 훈련용에는 명분도 없이 그냥 스탠드오프 전자전형이라고 대놓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게다가 조달 대수도 4대까지 증가하는 걸로 봐서는 실전 운용도 염두에 두긴 했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예정대로라면 2026년쯤에 C2의 전자전형이 처음 등장할 텐데요. C2가 C1보다 더 대형이고 채공 시간도 긴데요. 그만큼 이전보다 더 강력한 출력을 가진 성능의 기체일 듯도 하고요. 후계기도 기수에 안테나 페어링이 장착되어서 이C-1과 비슷한 오리너구리가 될 것도 같습니다. 같은 계열의 전자장비를 갖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정 레이더뿐 아니라 적의 데이터 링크 통신에 대한 방해 능력까지 갖추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체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드러난 대목이죠. 사실 일본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자전기보다도 현재도 운용 중인 전자정보 수집기입니다. 이쪽은 숫자도 더 많아요. 항공자위대는 YS-11을 개조한 YS-11EB를, 해상자위대는 P-3C 해상 초계기를 개조한 EP-3를 운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대수도 YS-11EB는 4대, EP-3는 5대라는 만만치 않은 규모죠. 전자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발신하는 각종 전파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전자전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수집해온 이 데이터 덕분인데 일본 자위대 역시 지난 수십 년간 주변국의 관련 데이터를 면밀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왔거든요. 일본 항공자위대는 YS-11EB를 대체할 목적으로 C2 수송기를 베이스로 한 4대의 RC-2를 2020년부터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전자전기보다 이 전자정보 수집기를 먼저 개발해서 먼저 운용했다는 게 그만큼 일본이 전자정보 수집에 진심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해상자위대도 EP-3를 대체하기 위해서 신형 해상 초계기인 P-1을 베이스로 올해부터 신형 전자정보 수집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어쨌든 일본은 원거리에서 운용하는 스탠드오프 전자전기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나 전투기들하고 같이 작전하는 에스코트 전자전기에는 아직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전자전기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적지만 그 중에서도 호위 전자전기, 즉 에스코트 제머는 흔한 편이 아닌데요.
에스코트 제머라고 하면 미국의 EA-18G 그라울러가 대표적인데요. 이 밖에도 중국의 J-16D-EW, 러시아의 Su-30SM 등이 존재하긴 합니다. 에스코트 제머는 전투기의 작전에 수반해야 하는 만큼 전투기와 유사한 비행 성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통 전투기나 공격기를 개조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오프 제머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전자공격의 범위나 출력 등에서 제약이 있지만 그 대신 적과 근접에 작전하다 보니까 아군 편대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야전 반공 세력 등에 직접적으로 전자전 엄호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여기에 무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방공망 제압 작전, 흔히 얘기하는 시드 데드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개발할 전자전기의 종류가 에스코트 제머인가요? 아니면 스탠드오프 제머인가요? 방사청이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한 한국형 전자전기는 아무래도 에스코트보다는 스탠드오프 제머가 될 듯합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탑재 플랫폼으로 수송기나 비즈니스 제트기 등 에스코트 제머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플랫폼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다만 KF-21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면은 이를 토대로 에스코트 제머를 개발하자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공군이 전자전기 보유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노릇입니다. 사실 전자전기는 어떤 종류는 해외에서의 도입이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요. 실제 미국의 그라울러를 도입한 나라는 호주 공군이 있지만 근데 이마저도 기체는 호주 것이지만 제머는 미군이 관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군의 허가하에 호주 공군이 사용할 수 있고 또 미군이 관리에 반납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호주 공군의 그라울러도 그라울러라기보다는 그라울러용 제머도 탑재할 수 있도록 내부 회로가 설계된 개조용 슈퍼원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라울러를 판매할 가능성은 미지수지만 설령 판매하더라도 호주처럼 엄격한 기술적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면 우리 거긴 한데 우리 게 아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도 전자전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른 시일 내에 독자적인 기술과 전력을 더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